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어떤 아주 존경하는 대선배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공산화에 대한 걱정, 또 공산혁명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공산화, 공산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21세기에 한국과 같은 사회에 과연 공산화, 공산혁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어떤 이미지인가, 혹은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5가지 포인트에서 좀 관점을 튜닝을 해야 이쪽 보수 진영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아까 그거랑 연결돼서 우리 대선배 세대들이 기억하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 1935년생이다 그러면은 무려 이제 85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로 86. 그분들은 아주 생생하게 6.25를 기억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분들보다도 한 10년 아래인 분들, 45년생인 분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뒷산에 가서 놀다가 그 사람들이 숨져 있는 그 백골을 발견하고 그런 세대예요. 1945년생만 해도. 저는 1959년생인데 저는 이제 어린애들이 점심을 굶는, 밥을 굶는 절대 가난의 그걸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1959년쯤 되면. 그러나 저보다 이제 한 14년 후인 1945년생이면 뒷산에서 놀다가 전쟁의 상흔을 기억을 하는 세대고요. 그거보다 다시 10년쯤이면 까딱하면 인민군에 끌려가서 소년병으로 숨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억하는 공산주의, 공산혁명에 관한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아까 전화하신 그 대선배님께서는 이제 1940년생쯤 되실 텐데, 아주 어렸을 때, 몇 살 안 됐을 때, 빨치산들이 집을 덮쳤을 때 기지를 발휘해서 아버님을 뒷문으로 도망가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거죠. 우리가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같은 시공간 대한민국 1921년에 살고 있지만 그 체감 온도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산혁명, 그 다음에 야 이거 문재인이 이거 586 애들 이거 공산혁명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법을 한 3년 사이 얘들이 2년 사이죠. 2년인가? 이제 1년이 지났나? 20년의 애들 되지 않았나? 저기요? 그러면 1년 한 반 사이에 지금 법을 몇 개를 만들었어? 그 전까지 해서 법을 법을 만든 게 4,000개? 하루에 막 20개씩? 토요일을 빼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온갖 악법으로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공산혁명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아주 심각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공산화가 된다 안 된다를 하기 전에 어떤 공산화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21세기에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나차예프나 레닌은 없습니다. 나차예프와 레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차예프라는 인간이 이게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요. 이 인간이 이제 인생의 의미가 세상의 파괴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의미는 세상의 파괴다. 나차예프가 쓴 혁명가를 위한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급진 무정부주의자였고요.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자유와 개인을 향한 모든 도덕과 모든 가치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몸 불살라 가지고 세상 빠개면 된다예요.
왼쪽은 이제 마르크스고요. 나차예프는 이제 그 급진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이 전통, 이 급진 무정부주의자의 이 악에 바친 세상을 불살라버리겠다는 전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크시즘이랑 결합해서 철의 규율을 가진 지하 혁명 조직을 만든 인간이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의 형이 이 나차예프 노선이에요. 급진 무정부주의 노선으로 암살에 관계됐다가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차예프 그 유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과학적 공산주의로 무장을 해서 공산혁명을 위한 전위 조직을 형성하면 된다. 이것이 레닌의 기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레닌주의의 인간형은 조직에 절대 복종하는 나차예프예요. 나차예프는 무정부주의니까 당연히 조직이 뭔지 신경 안 써요. 막스도요 조직운동가 아닙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왼쪽에 마르크스도 조직운동가 아니고 나차예프도 조직운동가 아니에요. 레닌이 한 짓은 뭐냐면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차예프들을 마크시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나차예프들로 이루어진 철의 규율을 가진 지하혁명당을 만든 거예요. 오른쪽은 청년시절 모택동이죠. 그 모델을 중국으로 뽑아들였고 그것을 레닌의 노동자 도시 중심, 폭동 중심 노선에서 농민 반란, 농민 중심, 유격전 중심, 지구전 중심 모델로 바꾼 게 바로 모택동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21세기에 레닌이나 나차예프 같은 자들 없어요. 좌든 우든 전부 물질에 쩔어 있습니다. 물질에 쩔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이게 공산주의냐 반공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이 안 나눠집니다. 지금은 3파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만큼이나 무서운 게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정치 기득권 깨져전 복합체, GSL 복합체가 이게 무섭다고요. 근데 이들이 적이라고요. 중국 공산당만큼이나 적이에요. 김정은만큼이나 적이에요. 지금 바이든 세력이. 저희 입장에선. 그런데 저쪽이고 이쪽이고 정말로 무능하고 미련해요. 거기다가 미국에 이제 마르크시즘이 있어요. 미국 마르크시즘 독하거든요. 근데 얘들도 정말 배부른 돼지예요. 예를 들어서 GSL 아니 BLM, Black Lives Matter, 그 다음에 엔티파 이 주도자들이 요번에 한 건 해갖고 헐리우드 부근에 집을 뭐 500만 달러짜리를 사고 300만 달러짜리를 사고 이 짓을 했다고요. 우리나라 윤미향 씨가 좀 돈 좀 뭐 좀 있는데 그게 잘 설명이 안 된다는 소문이 있죠. 뭐 그런 거죠. 굉장히 뭐 윤미향 씨가 제가 배부른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잘 뭐 해명은 못하지만 정직하게 돈 벌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미국의 마르크시스트들은 뭐 윤미향 씨와 별도로 굉장히 배부른 돼지예요. 그다음에 한국 586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집단인지. 아까 미국 마크시스트인데 미국의 마크시스트 그 사실은 알린스키거든요. 알린스키의 수석 제자가 오바마 아닙니까? 오바마가 저기 매사추세츠 앞에 바다에 그 유명한 휴양지 섬에 뭐 한 300억짜리 별장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배부른 돼지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국의 586 이거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집단인지 몰라요. 즉 나차예프나 레닌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한번 불살라가지고 세상을 빠개버리겠다라는 도끼로 중무장된 철의 규율을 가진 조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집단이라면 우리 사회가 깊게 망가진다면 그 망가진다는 게 어떤 거냐. 과거의 공산혁명 모델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추접하고 더 맥 빠지고 더 타락한 어떤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글로벌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백노벨 세뇌 탈출이 계속해서 이 외신 위주로 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 지금 미국과 서방 또 세계가 지금 미중 그런 깊은 미중 갈등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한반도는 이러한 글로벌 미중 지정학 게임의 핫스팟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중동에 제대로
세계 정세를 제대로 해설을 하고 전해주면 제가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정치 내전과 중국의 체제 위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내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한국 내만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한미동맹 좋아해. 오케이, 한미동맹 나도 좋아해. 그런데 바이든은 내 적이야. 나 시진핑 미워하는 것만큼 바이든 미워해. 나 중국 공산당 미워하는 것만큼 글로벌리스트, 미국 정치기득권, 미국 깨자정 복합체를 미워해. 미국이 남북전쟁 중이라면 남군이 우리 파트너야? 북군이 우리 파트너야? 저는 그렇게 묻거든요. 어느 미국? 네가 얘기하는 한미동맹이 어느 미국? 미국이 만약에 정치 내전 중이라면.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또 그런 관점이 좀 맞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서 또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뜨는 해, 미국은 지는 해. 뭐 중국이랑 경제 쎄쎄쎄 가고 미국이라는 안보 동맹 가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파의 최거물 사회적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왕년에 뭐 장관, 저기 총리급 다 그것도 넘어선 킹메이커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러면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이러면서 나 60, 50 처먹은 잘 나가는 이른바 우파 제도권의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다 눈에 온갖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서 반짝반짝 눈알 돌리면서 그 말에 박수치고 있어요. 물개 박수.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봐야 돼요. 문명의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봐야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미국과 서방의 그 GSL 복합체가 사용하는 악마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저게 아주 한반도랑 비슷해요. 우리랑. 쟤들 첫째 비판적 인종이론, 즉 현대 문명과 백인이 죄악 그 자체다. 라는 게 비판적 인종이론이에요, 결국. 그다음에 기후변화, 현대 문명과 CO2가 죄악이다. 그게 기후변화예요. 젠더 평등. 날 때 성별 구별 의미 없다. 오늘 기분 따라서 내가 남자로 느끼냐, 이 순간 기분 따라서 여자로 느끼냐, 이거 다 인정하고 온갖 종류의 남녀, 온갖 종류의 컨비네이션 다 평등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젠더 평등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몇 종류의 젠더가 있다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몇 종류의 젠더가 있다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로 성별이 돼 있는데 나 여성으로 느껴. 너 항상 여성으로 느끼냐? 항상 여성으로 느껴. 그런데 나는 가상 맨스해. 그래서 가상 맨스 할 때는 나 남성으로 느껴. 30일에 맨스 주기 따라서 일주일쯤 나 다시 남성 돼. 뭐 별놈의 컨비네이션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컨비네이션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나 남자, 오늘은 남자예요. 혹은 오늘은 여자예요. 이 순간 남자예요. 이 순간 여자예요 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거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저 젠더 평등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든 정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어린애들의 그 호르몬 젠더 변화 호르몬 그거 하는 거 치료하는 것을 그 의사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의학적 관점에서 혹은 의사의 종교적 신념에서 야 12살짜리 여자애한테 어떻게 남성 호르몬을 투입하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잡혀가게 만들어 놨어요. 바이든이. 그래가지고 저가지고 지금 대형 연방법원에 송사가 붙어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그 송사에 참여하는 의사단체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미국에서 최대의 소아과 의사협회가 이제 소송 주체로 엊그저께 나섰어요. 저렇게 악마적이라니까요. 한국은요, 저게 변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친일파, 우리 민족, 중국 대세 그런 거 부정하면 틀딱 전쟁광 박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런 거 인정해야 온건 보수, 개혁적 보수, 박형준이 좋아하는 보수, 정의화가 좋아하는 보수, 유승민, 김무성이 좋아하는 보수가 돼요. 국힘 주류가 좋아하는 보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 저는 사실은 누가 백모 너 철학 좀 하고 그러는데 너 해겔 변증법 그거 다 잘 좋아하고 그러냐? 우선 해겔 잘 모르고요. 제가 취미생활 되면 일단 해겔을 좀 읽어보려 그래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해겔을 영어본으로 읽어보면 제일 이제 이게 뭐야 처음에 놀라는 게 예를 들어서 the absolute 절대적인 것, 절대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적 개념을 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싱글 그러면 단독자. 신 앞에 요즘 용어로 하면 실존적 개인이에요. 싱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요새야 이제 이 나이 들어서야 좀 심심하면 해결 한번 한 1년 이 책 저 책 좀 차분히 봐볼까 이 생각이 들지. 전 해결 잘 몰라요. 또 싫어해요. 왜냐? 일단 변증법이 틀려먹었어. 변증법은요. 제가 보면은 바이너리 로직, 이진 논리학, 흑이냐 백이냐, 남이냐 년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진 논리학을 가지고 그것을 이진 논리학이 시간 축상에서 어떻게 변주돼 나가냐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진 논리학을 아닌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국기 모독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기요 3태국으로 바꾸는 게 난 멋있을 것 같아요. 빨강, 파랑, 노랑. 저는 삼진 논리학 하고 싶어요. 이 삼진 논리학에 다시 한번 3파전을 하면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만약에 2파전이면 저희 죽습니다. 저희 술자리도 없어요. 지금 3파전이니까 저희가 숨쉬고 뭔가 도모할 수 있어요. 글로벌 차원에선 글로벌리스트 중국 공산당 보스 사이의 3파전입니다. 보스 가치 지향 주권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옹호하는 노선. 한국에서는요 글로벌리스트 하수인과 중국 북한 부역자와 그리고 이제 막 싹이 도들떡말똥하는 보스 진영 사이의 3파전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정확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힘 뭐 이거 다 우리 편이야. 저 그거 반대예요. 조중동 우리 편이야. 아니죠. 그럼 또 조중동이 우리 적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국힘 그 썩어 빠진 듯 보이는 국회의원들 몽창 다 우리 적이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동적인 상황이에요. 3파전은 이 유동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과제는 뭐냐. 우리 궁극적 목표는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오각형입니다.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대중, 종교계, 각성한 종교계, 각성한 지식층, 그 다음에 대통령급의 정치 스타, 그 다음에 우리 말귀를 알아듣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정파 혹은 정당. 궁극적 목표는 이 오각형이에요. 이 오각형은 제가 머릿속에서 짜낸 게 아니라 미국을 보니까 그래요. 미국을 보니까. 저거 지금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진영 박살납니다. 이쪽에 오각형이 완성돼 있었어요. 미국이. 저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표는 오각형, 펜타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럼 대선급 정치 스타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바바바바 떠들면 우리 마음대로 국힘이나 어떤 정당이나 정파가 획획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애격거려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표 계산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30분 내에 표 계산만 하지 않고 72시간 내 표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오늘 30분 내 표 계산밖에 못해요. 이 금붕어과예요. 금붕어과. 시간축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72시간, 720시간으로 표 계산을 할 줄 알면 이제 상상력이 발동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를 뜨면 저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수를 뜨면 저렇게 나올 거고 요 가설에 맞춰 가지고 이 전제에 맞춰서 내가 이러한 벤처, 정치 벤처를 해보겠다. 뭐 이런 근사한 가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들은 오늘 당장 캐시야. 국회의원이 만약 그만두고 제일 좋은 거 뭐냐? 돈가방 좀 차고 인심 포기각서 쓰고서 저기 돈 장사하는 거 하면 제일 잘할 거예요. 그게 같아. 시간축이. 인심 포기각서 쓰고서 저기 돈 내주는 그 악질 그 고리대의 그 시간축은 그날 하루거든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그날 하루 봐요. 그날 하루.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지하지는 않는데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가설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처음 가서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자기는 산토끼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 기반을 거기에 대해서 소구해가지고 그 지지 기반을 안정된 국민의힘 지지 기반으로 끌고 오겠다.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어요. 또 그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가설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 이때까지 행보 보면 복합 가설인데 1번 뭐냐? 저쪽은 이재명이 간다. 이재명으로 가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재명 가면 뭐 이낙연 지지 세력의 한 50% 60%가 돌아선다면서요. 이재명 가면 이 호남 사람들 중에 또 설라디안 중에 야 우리 호남에 가오가 있지 어떻게 형수 땡땡을 찍냐. 그래서 돌아설 사람들이 꽤 있다. 그리고 돌아설 사람들의 상당수는 내가 끌고 올 수 있다. 이 가설이에요. 보면 움직인 걸 보면. 그 상당수라는 게 설라디안 말고 호남 본토 플러스 전북.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전북 분들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사실이니까. 광주 전남 사람들은요. 그럼 장성 터널인가 호남 터널인가 거길 근거로 해갖고 그쪽 북쪽 전북은 호남이라고 안 그래요. 전남 광주 사람들이 우리 호남은 할 때는 광주 전남만 가르칩니다. 제가 전북을 지금 뭐 우습게 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광주 전남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호남 할 때는 전북은 안 껴 있어요. 거기는 죄송합니다. 좀 족보가 딸려. 그 관점에서 보면. 아마 호남 향후에 가보면 다 광주 전남일걸요. 난 전북 사람들이 호남 향후에 주도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유일하게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치적 가설을 갖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지지 기반을 옛날 안철수 지지자 성향의 사람들을 자기 지지 기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으로 끌고 오겠다. 가설 넘버 1. 넘버 2. 저쪽은 이재명 가는데 이재명 가게 되면 내가 호남표를 긁어먹을 수 있다. 그 넘버 2.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사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행보로. 그전에 뭐 조국 들이받고 한 건 잘한 거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최재형이나 혹은 뭐 안철수나 이런 종류의 가설을 가지고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윤석열만 가설 갖고 뛰냐 이거야. 가설을 갖는다는 얘기는 시간축이 길다는 소리예요. 시간축이 제발 30분이나 24시간에 갇히지 말고 72시간, 720시간, 그 다음에 뭐 1000시간 이렇게 좀 늘어나라 이거예요. 좀 시간축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뭐 깨끗거린다고 해서 백모가 깨끗거린다고 해서 바뀔 정치인 없고요. 백모가 깨끗거린다고 해서 바뀔 대선 후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급 인사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모델이 뭐냐? 각 지역사회에서요. 그거 계속 시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종교인의 각성 시도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탄압을 받으니까 말이죠. 세상에 한기총이 KCC 하는 한기총 아니에요? 약간 좌파스럽잖아요. 왕창 모여있지만. 한기총이 반문재인으로 확 돌고 있어요. 지금. 각성이 돼 있다고. 한기총이 다가 아니라 한기총의 일선 그 생각 있는 목회자들이 반문재인으로 확 돌았어요. 지금. 꼭 집어서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야 이것들이 우리 말려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돌았다고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지식인의 각성. 이게 정교모죠. 제가 정교모 굉장히 존중하고 제 동지 뭐 많고 우리 조성환 교수님도 정교모 핵심이고 하지만 공동대표 중에 하나고. 제가 이 교수님들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시오. 어떻게 조국 다음에 나왔냐 이거요. 탄핵 때도 좀 나오지 한 10,000명. 혹은 그 전에 아예 박근혜 정부 때 혹은 이명박 정부 때 한 5,000명, 10,000명 좀 조직되지. 왜 어떻게 조국 터진 다음에 6,000명 조직되냐 이거요. 지금 거의 한 7,000명 되거든요. 그 집이.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고맙죠. 지식인의 각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민초민주주의 모델을 계속 시도하는 거. 종교인 각성하는 거. 그거를 계속 시도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 교수나 지식인의 각성을 계속 시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 우리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머리 나쁘고 요 시야가 뭐 24시간 뭐 4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저 머리 나쁜 또 자기 표밖에 계산 못하는 저 눈이 시야가 좁은 저 정치인들이 저 정당이 저 정파가 어느 때 어떤 코스를 밟아서 우리 쪽에 좀 땡겨올 수 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타이밍과 계기를. 저는 이런 5가지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의견이 서로 좀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아 그래 지금 공산화라는 거는 21세기에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쟤들이 어떻게 몰고 가려는 거야. 그거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첫째. 두 번째. 야, 한국은 글로벌 핫스팟이야. 이 미중 지정학 게임에. 그러니까 미국 지금 정치 내전과 중국의 체제 위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세 번째. 중국 공산당이나 평양뿐 아니라 미국 안의 GSL 복합체 저거 정말 골지르는 것들인데 저들이 띄우고 있는 악마 내러티브 구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왜냐? 그것의 확장판이 변형판이 우리 사회에 좀 망해먹을 놈의 586 집단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또 그것의 확장판을 미국 가서 공부해온 저 악마 내러티브가 미국 담론을 지배한 지 거의 30년도이니까 미국 가서 공부해온 가방 끊긴 대학 교수라는 것들이 저거 나불대고 있기 때문이야. 네 번째, 야, 이 글로벌 3파전에 이게 양파전이 아니야. 공산화냐 반공산화냐. 양파전이 아니야. 3파전이야. 글로벌 차원에서도 3파전이고 한국도 3파전이야. 3파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스가 있어. 다섯 번째, 야, 우리 목표는 공적 목표는 펜타곤인데 그중에 대통령급의 정치 스타나 우리 입맛에 맞춰서 우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들은 우리 마음대로 배출이 안 돼. 하지만 우리끼리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처음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바탕한 21세기형 민초민주주의 모델이 뭐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어. 각 지역사회에서. 두 번째, 지식인의 각성. 그거 서로 다 친구 사이고 선후배 사이잖아. 그거 교수 각성. 그거 시도해 볼 수 있어. 세 번째, 우리가 다니는 종교기관의 종교인들, 성직자들, 그들의 각성 우리가 좀 시도해 볼 수 있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거 3가지를 시도하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대통령 후보급의 인사를 1cm라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정당과 정파와 국회의원을 1cm라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냐. 이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야 돼. 이런 관점에서 되게 틀이 맞으면 훨씬 더 동지로서 유의미한 일을 고급진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과 언어가 비슷해야 동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점과 언어가 다른데 너도 우파 나도 우파 우리 깜버 먹고 동지? 아이고 불가능합니다. 너도 우파 나도 우파 우리 깜버 먹고 동지 단일되고 그 속에 무슨 흉악한 계산 속에 들어있는지를 알고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동지요. 라고 빠락빠락 대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백모가 악명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뭐야? 21세기에 일단 이 나차예프와 레닌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 모두 물질의 향연에 중독돼 있습니다. 좌우 모두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에 아주 그냥 깊게 병들어 있습니다. 좌에는 당연히 나차예프의 독기나 레닌의 규율 복종이 없습니다. 우에도 전통적 반공, 도덕, 가치가 허물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민초민주주의나 이 사람들의 그 정치 문화를 그 전에 이제 그 토크베일이 한 20년 전에, 200년 전에 습속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리즈. 영어 모즈라고 써놓고 모리즈라고 읽어요. 영어도. MORES라고 써놓고. 이 습속이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이 정치 문화를.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걸릴 때 내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몸. 즉 우리 지금 현재 대중의 정신실종이 무섭다고요. 돈, 아파트 평수, 자녀 학별, 그다음에 자기 커리어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신경 쓰고 정치나 사회나 공익적 문제는 딱 끄고 살아. 가치 판단 딱 끄고 살아.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 김어준 방송을 안 들으면 귀가 까끌까끌해? 머리가 멍해? 이게 뭐냐고 이게. 플라톤의 말대로 정치에 신경을 안 쓰면 비열한 자, 저열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딱 그 꼴 아니에요. 아니, 돈, 아파트 평수, 자녀 학벌, 커리어 계속 추구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짬짬이 골프 3번 칠 거 한 번 반만 치시고 그 돈과 시간과 정열을 가지고 뭔가 공익적 이슈에 관해서 동네 사람 만나고 사회적인 유의미한 일 같이 참여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시민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상대방의 이제 공산주의라 그러면 상대방의 이제 전략, 상대방의 코어가 공산주의라 그러면 이제 그 점에 관해서는 해체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하고 글로벌리스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집합이 커요. 공산화 그러면 이건 이제 코어가 중국 공산당이죠. 뭐 월스트리트가 공산화하자는 건 아니니까. 바이든이 공산화하자는 건 아니니까. 저는 바이든이 시진핑만큼이나 미워하지만 바이든 저거 공산주의자예요. 저는 그렇게는 안 생각해요. 그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뭐냐면 전쟁과 혁명 없이 중국이 그리는 그림 안에 복종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혁명 없는 해체와 장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지 몰라도 그 이재용이 집어넣어가지고 감옥 넣었다가 뺐다가 냉탕 넣었다 온탕 넣었다 하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중국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계산할 수 있겠죠. 중간에 뭐 홍머시기 내세워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계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해체와 장악이에요. 문재인이한테 좋은 영화 하나 보여주고 그 영화로 흠뻑 감동시켜서 탈원전시키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기술 다 우리 왕서방내로 좋아 와서 해. 이런 계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혁명 없는 해체와 장악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는 베네수엘라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뭐냐면 좌파 파퓰리즘의 악순환 구조거든요. 좌파 파퓰리즘 개판 정책 치고 사회 부패시켜버리면 사람들 다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또 좌파 선동하면 더 잘 먹어. 그래서 또 권력 잡아. 부정선거도 좀 하고. 그 권력 잡아가지고 더 가난하고 침체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지면 또 좌파 선동해서 더 잘 먹어. 이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 거기다가 이제 말 안 듣는 거. 베네수엘라 마피아가 좀 좋습니까? 나코 테러리즘, 마약 테러리즘의 1번지는 탈레반이 나오기 전에 탈레반이 1990년대에 나코 테러리즘화된 건데 마약 아편밭에서 80년대 말부터. 그 전에 누구야? 저기 그 콜롬비아 카르텔이라고요. 콜롬비아 카르텔이에요, 그게. 근데 콜롬비아에서 그 마약이 빠져나오는 루트가 그전에는 베네수엘라였어요. 지금도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 또 하나의 루트가 파나마 루트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약 옮기고 뭐 이러는 무시막지한 애들이 있어. 야, 저기 백모저 시끄러 가서 좀 땅 파고 묻어라. 이게 가능해지죠. 필요하면 그런 테러도 쓰고. 그렇게 해서 사회 침체하고 부패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거기다 대고 또 좌파 선동해서 권력 한 바퀴 더 돌려. 그럼 더 가난해지고 더 부패해져. 더 침체해. 좋네. 또 좌파 파퓰리즘 더 떠들어. 또 한 바퀴 더 돌려. 한 바퀴 더. 광주말로 한 바퀴 더. 오메 좋구마이. 한 바퀴 더. 황당한 거죠.